시장은 하락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를 전체적으로 보면 S&P 500이 장중 최고치를 기록하며 주간 상승으로 마감했기 때문에 오늘의 하락은 이번 주 내내 상승한 후 잠시 쉬어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수 자체가 하락했다고 해서 개별 주식들도 모두 하락한 것은 아니며 오늘도 여전히 강한 상승을 보인 개별 주식들이 있었습니다. 다만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하락하면서 시장 전체가 더 크게 하락한 것처럼 보였을 뿐입니다. 장기 금리는 오늘 약간 하락하며 마감했지만 여전히 4.5%를 지지선으로 삼아 버티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다음 주에 있을 주요 이벤트들에 따라서 장기 금리가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S&P 500은 지난주 금요일 하방 추세선을 돌파한 이후 꾸준한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약간 쉬어간 모습이지만 장중에 정고점을 돌파하며 마감했습니다. S&P 500은 최고점을 기록하면 자연스럽게 횡보를 거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하락은 건강한 쉬어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나스닥 역시 S&P 500과 비슷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주부터 하방 추세를 돌파한 것으로 보이며 다음 주에 있을 빅테크 실적 발표에 따라 다시 한번 강한 상승을 이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이번 주 넷플릭스의 좋은 실적과 차트 흐름을 감안했을 때 다음 주에도 빅테크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설사 실적이 예상에 못 미치더라도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준비하면 되기 때문에 큰 걱정은 없습니다. 중형주는 이번 주 파월 의장의 발언 이후 급락했던 부분을 완전히 되돌리고 돌파를 유지하며 마감했습니다. 중형주에서 특히 금융주의 강세가 돋보였습니다. 소형주는 여전히 하락을 다 되돌리지 못한 상태이며 50일 이동평균선 돌파에도 실패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관망하는 자세가 적절해 보입니다. 동일 비중 S&P 500은 오늘도 큰 상승을 보이지 못하고 횡보하고 있습니다. 이는 섹터 로테이션이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금이 한 섹터에서 다른 섹터로 이동하는 과정이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공포지수는 어제 공포 사이클이 끝난 이후 약간 상승하며 47에서 49로 올랐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장중 최고치를 경신한 점을 고려할 때 시장은 공포보다는 안정적인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이 추세가 이어진다면 시장은 완전히 상승 추세로 돌아섰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025년 1월 24일 금요일 기준으로 나스닥은 단기, 중기, 장기 모멘텀을 모두 되찾은 상태입니다. S&P 500은 아직 이동평균선들이 정배열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하락 추세선을 가장 먼저 돌파한 점과 여러 섹터에서 실적 발표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는 상승 추세로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장주 투자자들은 화요일과 수요일에 이미 모든 자금을 다시 주식시장에 투입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현재는 80에서 100%의 투자 비중을 유지하고 오늘은 관망하는 자세로 시장을 지켜봤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자재 시장에서는 오일 가격과 가솔린의 움직임에서 약간씩 균열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균열은 이미 이번 주 초반부터 시작되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인해 더욱 힘을 잃은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제가 사랑하는 기술주들이 전반적으로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은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기술 성장주처럼 강한 도파민을 주는 자산은 아니지만 금은 시그널대로 상승 추세로 전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 관련 자산들도 금값의 상승에 동반해 함께 상승하고 있으며 단기 모멘텀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비트코인은 오늘 1.55% 상승했지만 여전히 정고점을 돌파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현재 박스권 안에서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모습으로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보유의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비트코인은 11월에 돌파 후 쉬어가며 안정적으로 베이스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번 주 비트코인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다소 힘이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는 멀리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횡보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지지선이 붕괴되지 않는 한 계속 지켜보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빅테크 주식들 중 엔비디아, 애플, 테슬라와 같은 우리가 사랑하는 대표적인 주식들이 하락하면서 특히 한국분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계좌가 크게 하락한 것처럼 느껴졌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존과 구글 같은 최근 강력한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 주식들은 상승을 이어가고 있어 다음 주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존은 현재 빅테크 중 단기 모멘텀을 가장 오래 유지하고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단기 매수 시그널이 나왔을 때 매수했다면 여전히 수익을 보고 있을 것이고 이번 주 정고점을 돌파하며 마감했습니다. 넷플릭스는 돌파 이후 지지선을 유지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었는데 돌파를 유지하며 마감했습니다. 이는 작년 10월 실적 발표 이후 보였던 패턴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지지선을 유지한다면 추가 매수 타이밍으로 보고 있습니다. 브로드컴은 돌파 준비를 거의 마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단기 21일 이동평균선까지 조정이 오지 않을 것으로 보여 돌파가 확인될 때 매수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구글은 오늘 약세장 속에서도 상승하며 전고점 근처까지 다가왔습니다. 이는 구글의 강한 모멘텀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2주 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어 리스크가 있다는 점은 유념해야 합니다. 기존 보유자라면 돌파 시 추가 매수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새롭게 매수하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운 자리로 보입니다. 메타는 어제 돌파 시 매수하겠다고 계획했는데 오늘 돌파가 나와 실제로 매수를 진행했습니다. 다만 클로징 레인지와 거래량이 다소 부족했던 점이 아쉽습니다. 저는 낮은 평균 단가를 유지하고 있어 부담 없이 추가 매수를 했지만 새롭게 진입하려는 분들은 다음 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어 리스크를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테슬라는 단기 모멘텀을 보고 추가 상승을 기대했으나 아직 충분히 힘을 응축할 시간이 더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시간이 언제가 될지는 예측할 수 없지만 준비하고 있다가 적절한 매수 기회를 노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수요일에 보여준 엄청난 돌파를 유지하며 이번 주를 마감했습니다. 실적 발표에 따라 다시 급등하거나 급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관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 돌파 시 매수 기회를 엿보는 전략이 적절해 보입니다. 엔비디아는 오늘 상승하는 듯하다가 다시 크게 하락했습니다. 현재로서는 박스권을 완벽히 돌파하고 이틀 이상 유지하지 않는다면 매수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계속 가짜 시그널을 주고 있기 때문에 신중히 지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애플은 현재 지지선을 형성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하지만 이 지지선이 매수 타점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여전히 숏 시그널이 유효하다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기 모멘텀 섹터들이 다시 한번 부상하며 상승세를 보인 한 주였습니다. 하지만 자금이 완벽히 유입되지 않은 상황이라 여전히 다른 섹터에서 자금이 이동하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오늘 섹터들 중에서 많이 상승한 섹터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입니다. 그 이유는 메타와 구글에 많은 자금이 흘러가고 있고 넷플릭스가 실적 발표 이후 돌파를 유지하면서 좋은 모멘텀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술적으로는 아직 주요 이동평균선들의 정배열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GE Vernova, Vistra Energy는 많이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소형 원자로 관련 주식들은 많이 상승했으며 CG는 여전히 상승을 유지하며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처음으로 매수할 자리는 아니어 보입니다. 상승이 더 있을 수는 있지만 리스크가 크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10일 이동평균선의 가격이 다가올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 매수는 신중히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 친구들은 제가 이 정도면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했지만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계속해서 상승하는 이유를 살펴보니 금융주 중에서도 실적 발표가 남아있는 회사들이 여전히 있고 특히 다음 주에 KKR의 실적에 따라 금융주들의 상승세가 다시 한번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상승 추세를 유지하는 한 절대 매도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추세를 따르는 투자자들에게는 추세가 바뀌기 전까지는 개인적인 생각보다 시장의 흐름에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세가 바뀌는 날까지 보유를 유지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의 인터랙티브 브로커스는 오늘 다시 한번 상승했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 거래량 급증과 함께 상승세를 보였으며 이를 잘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만약 다음 주에도 이 지지선을 계속 유지한다면 다시 한번 추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설 친구들은 오늘 많은 하락이 있었습니다. 거래량이 동반된 하락이 있었던 만큼 저는 일부 물량을 덜어냈습니다. 하지만 지지선을 형성하고 그 밑으로 내려가지 않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 관점으로 전환한다면 제가 매도했던 일부 물량을 다시 재매수할 계획입니다.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섹터는 오늘 하락세를 보였지만 이는 이번 주 내내 이어진 상승에 대한 조정, 즉 약간 쉬어가는 정도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반도체 섹터는 몇 달 동안 베이스 박스권 안에서 움직임을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들어 그 박스권을 처음으로 돌파하며 상승 추세를 만들어냈습니다. 따라서 이 상승 추세선을 유지하고 박스권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하락세 속에서도 해당 자리를 유지하려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상황이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팔란티어는 오늘 아무런 변화도 없었는데요. 단기 매수 시그널에 따라 매수했다면 여전히 플러스 상태를 유지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스테라 랩스는 작년 최고의 IPO 중 하나로 반도체 섹터에서 주목받아온 리더 중 하나입니다. 오늘 50일 이동평균선을 살짝 붕괴하며 마무리되었지만 하락이 거래량 동반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게다가 여전히 훌륭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25% 정도의 물량만 덜어냈습니다. 향후 추세에 따라 다시 한번 판단을 내릴 계획입니다. 오늘의 결론은 나스닥이 이번 주에 하락 추세선을 뚫고 상승 반전을 이뤄내며 마감했다는 점입니다.
현재 상승장에서 시장의 흐름이 매우 안정적이고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금융주와 주요 소프트웨어 주식이 강한 상승세를 유지하며 한 주를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주요 실적 발표와 다양한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모든 이벤트를 공부할 필요는 없지만 자신이 보유한 종목의 실적을 한번 검토해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종목들은 매수에 따른 리스크가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매수 시그널이 나온다면 매수를 고려하지 않을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작년 말에 시장을 이끌었던 주식들은 올해 초에는 약간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너무나 건강한 시장으로 보이고 올라갈 힘을 더욱더 응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전략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방구석 헤지펀드 매니저 라일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